향가이벗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외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안녕하시죠? 저는 며칠 전 울산광역시 남구문화원 초청 특강에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그날의 특강 내용을 재편집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초청해 주신 울산 시민 여러분과 남구문화원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용혜입니다. 여러분들께 향가에 대하여 설명드릴 수 있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영상은 저의 프로필입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어려서 한문서당 영사제에서 사수가였고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을 졸업했습니다. 한문서당을 나온 마지막 세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1300년 전 그 당시에 신라를 떠들썩하게 한 귀부인 스캔들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부인 스캔들입니다. 영화를 보면은 저는 그레고리 팩, 오드리 헵번 주연의 흑백 영화 로마의 휴일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오드리 헵번의 이미지를 차용해 보았습니다. 수로부인과 이미지가 겹치기 때문입니다. 헵번의 자용절대, 수로부인이 자용절대라고 했습니다. 헵번의 청순한 미모를 중간중간 감상해 보시죠. 경주에 사는 미모의 귀부인 수로부인이 울산을 방문했다가 천절리 각석에서 울산 제1의 바람둥이였던 능력 있는 남자에게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해주는 것 없이 정조만 지킬 것을 요구했던 남편과 꽃도 선물하고 산의 진미 음식도 사주면서 유혹하는 바람둥이 능력남 사이에서 갈등해야 하는 캐릭터였습니다. 저는 50여 년간 향가를 연구해 온 향가 연구가입니다. 향가를 연구하다가 향가 제작법이라는 특수한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다, 이러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3권의 저서로 발견하였고 논문으로도 학계에 보고하였고 학술지에도 공식 등재되어 있습니다. 초용가와 헌화가와 해가, 그리고 해성가라는 향가, 해성가라는 향가가 울산과 연고를 가진 향가였습니다. 이로써 울산은 4곡의 향가를 갖게 된 지방정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일반 향가가 아니라 초대형 핵심 향가인 헌화가, 해가, 초용가, 해성가입니다. 일반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주요 문화재 하나만 가져도 도시의 성격이 바뀌게 되고 자자손손 먹고 살 먹거리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울산은 한국을 떠나서 세계에서도 최고의 부자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형 향가까지 4개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하늘이 공평하다는 말은 거짓말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문화재 부자까지 되셨습니다. 부자가 문화재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일타쌍피입니다. 아니, 일타사피라 할 것입니다. 향가를 4개나 가지게 되었으니까요. 호박이 1개도 아니고 4개씩이나 넝굴째 굴러 들어왔습니다. 김용혜TV는 민족 향가의 실체를 드러내서 역사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TV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하기에는 아직은 외롭고 힘이 붙인 TV입니다. 구독자 5천 유튜브가 된다면 최소한의 일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의에서 향가 제작법에 대해서는 몇 영상으로 줄이고 헌화가와 해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가의 해독은 100년 전 일제강점기 때 시작되었습니다.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일본인 오쿠라 신베이 경성제국대학교 교수라는 분이
향가들의 한자를, 향가가 써져 있는 한자를 뜻글자와 소리글자로 보자, 이런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자기가 찾아낸 향가 25곡도 일단 풀어냈습니다. 우리 민족으로서는 최초로 양주동 박사께서 그의 방법을 수용해서 승계해서 향가를 풀었습니다. 그 후 우리나라 연구가들은 모두 그의 해독법을 바톤 터치하면서 그의 이론을 이어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인 오쿠라 신페이가 푸나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푸나 결과는 비슷비슷했습니다. 말만 약간 다르다 뿐이죠. 오쿠라 신페이의 바톤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입니다. 산수나 수학에서 어떤 곱셈 문제를 구구단을 이용해서 풀면은 일본인이 푸나 한국인이 푸나 뭐 알래스카 사람이 푸나 미국 사람이 푸나 그 답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왜 그러냐? 푸는 방법, 푸는 공식, 그것이 바로 구구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향가도 푸른 도구가 나오면은 김개똥이가 풀든 홍길동이가 풀든 결과는 똑같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약간의 사람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교 다닐 때 배우신 향가는 사실상 옥부라 신페이 교수가 제시했던 그 방법으로 풀어놓은 것들입니다.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자신들이 신페이 이론을 승계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가급적 드러내지 않고 꼭꼭 숨겨놓고 있습니다. 사실은 옥구라 신페이 동상을 세워줄 정도로 그렇게 모셔야 합니다.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향가 연구자들은. 그런데 그러한 자기들의 해독법을 주어서 한가를 풀게 하는 그러한 분을 왜 자꾸 그분이 제시한 이론을 받았다, 이것을 감추려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양주동 박사님께서 오쿠라 신페이 교수의 해독법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뒷날에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만일에 오쿠라 신페이 이론이 틀린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죄다 풀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틀리게 되었다, 이러한 대형 사건을 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자는 뜻글자잖아요. 저는 오쿠라 신페이 교수가 제시한 향가는 뜻글자 플러스 소리글자로 되어 있다, 이러한 해독법은 틀렸고, 틀린 것도 적당히 틀린 게 아니고 아예 고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잘못되었다. 그러니 폐기해야 하고 대신 한자를 뜻글자 플러스 일타쌍피 글자로 보고 풀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을 학회에 발표하였고 논문으로 제출하였고 학술지에 등재하였습니다. 그 방법의 이름을 뜻글자 플러스 일타쌍피 글자로 되어 있다는 그 방법을 향가 제작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국내외에서 저의 이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의 이론은 최신 이론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저의 저서 천년향가의 비밀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최신 이론, 따끈따끈한 이론인 향가 제작법으로 향가를 연구해 보았더니 향가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사실들을 드러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있었습니다. 1. 우선 향가는 시가 아니었다. 여러분 다 시로 알고 계시죠? 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뮤지컬, 연극, 마당놀이 같은 종합예술이었습니다. 두 번째, 최초의 향가는 고조선의 공무도화가였습니다. 이외에도 수십 개의 향가가 더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글 향가, 한글 향가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한글로 전해온 향가가 조용가, 정읍사, 가시리, 이런 것들이 바로 한글로 전해오던 향가였습니다. 한자로 쓰여있지 않는 향가, 입으로 전해오는 향가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에는 만엽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이자 일본 민족의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향가하고 아주 비슷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 4,516개의 이상한 글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보았더니 그게 바로 향가였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향가라는 것에 하늘과 땅이 뒤집혀지는 사건들을 빚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론, 따끈따끈한 이론은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모든 향가의 해독까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일본인 오쿠라 신베이의 이론으로 풀어낸 결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향가 제작법은 실로 괴력을 가진 도구였습니다. 못 해내는 게 없었습니다. 울산도,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울산도 덩달아 야단이 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울산 지방정부는 뮤지컬, 영화, 연극, 마당놀이와 같은 그러한 종합 무대 예술을, 그것도 1000년이 훨씬 넘는 종합 무대 예술을 4곡이나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4곡의 이름은 헌화가, 해가라는 노래, 초용가, 해성가 이렇게 4곡입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대형 작품을 가지고 있는, 1000년 전의 작품을 갖고 있는 도시는 전 세계적으로도 고대 그리스나 로마 등 몇몇 국가를 빼놓고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산은 여러분들께서는 하기에 따라서는 세계적인 문화 도시로 울산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로부인 헌화가는 향가 중에서도 최고의 향가입니다. 수로부인 헌화가는 헌화가와 헌화가, 해가 이 두 작품이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헌화가는 울주군 천절리에 있는, 울주군의 천절리 있지 않겠습니까? 울주군 천절리 각석에서 만들어졌고, 해가는 울산시 남구 봉대산 SK에너지 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봉대산에서 만들어졌던 작품으로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국민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충격적입니다. 이것이 사실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에서 천절리 각석과 남구 봉대산을 세상에서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십니다.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야말로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십니다. 저의 이론을 검증해 주십시오. 그리고 맞다고 판단되시면은 이 사실을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신라 성덕왕 때인 서기 706년 봄이었습니다. 삼국사기를 보면은 그의 봄 큰 가뭄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기우제를 지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강릉태수라는 한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 책임자로 순정공을 그 자리에 발령을 냈습니다. 공무원 발령을 낸 것입니다. 순정공이 기우제 지내는 기관의 책임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순정공의 아내가 그 유명한 수로부인입니다. 삼국유사는 그녀의 미모에 대해서 자용절대라고 했습니다. 오드리 헵번 이미지를 가만 보시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태와 얼굴이 세상에서 최고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또 수로 부인할 때 부인이라는 칭호는 요새는 그냥 누구 부인 이렇게 말도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신라 당시 여자가 받을 수 있던 최고의 칭호였습니다.
최고의 귀부인이었던 수로부인은 미모까지도 그야말로 청순한 이미지, 자용절대라는 미모까지도 갖추고 있었던 그러한 여성이었습니다. 자, 순정공이 강릉 태수로 임명되었다고 했습니다. 요즘 말씀드릴 때도 무슨 군수 할 때는 가정에서 영덕 시장 할 때 이런 식으로 지명을 붙이지 않습니까? 그 식으로 강릉 태수에 임명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릉은 지명이 확실합니다. 강릉이 어디일까요? 강릉이. 그렇다면 강릉이 어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틀림없이 그것도 모르냐? 강원도 강릉이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덕왕 당시에는 강릉이라는 지명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이 말은 현대 이 강릉 태수할 때 강릉은 현대 강릉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이겠지요. 그곳이 어디일까요? 유감스럽게도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짐작으로 강릉이겠지 이렇게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강릉이라는 한자를 풀어보면 그곳이 어디인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울산시 남구 하면은 여러분 아무한테나 울산시 남구 하면 그 사람이 남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또는 중구다. 울산시 중구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울산시 남구로 하면 울산시 남쪽에 있는 구겠지. 중구다. 그러면 울산시 가운데 있는 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름만으로도 대충 그 위치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강릉이라는 곳의 위치를 우리는 찾아낼 수가 있고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강릉은 어디일까요? 그 이름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릉은 강자는 강강, 우리 한강, 낙동강, 형산강 할 때 강입니다. 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그냥 요즘 초보적인 한자로는 왕능 할 때 능으로 알겠죠. 그러나 그 능은 옛날에는 큰 언덕 능이었습니다. 큰 언덕을 뜻하는 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능이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 해서 왕능이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원래의 뜻은 큰 언덕 능입니다. 강능은 강가에 있는 큰 언덕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곳이 순정공이 기우제를 지내러 가야 할 장소였습니다. 그곳은 강가에 있는 큰 언덕이었습니다. 자, 강릉태수 순정공이 부임해야 할 장소, 임명되어서 가서 일궈야 할 장소는 강가의 큰 언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여러분 만일에 순정공이 울산 쪽으로 왔다고 한다면 그 강은 어느 강일까요? 태화강이 있고 외항강이 있고 형산강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디 짐작하신 곳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강릉이 지금의 강릉이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 주십시오. 신라시대 때 강릉이라고 하는 지명을 가졌던 장소가 따로 있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 강릉이라는 이름은 지금은 없어졌겠죠. 그리고 새로 만든 강릉이 지금의 강릉이 되어 있겠죠. 어떻든 순정공은 옛날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어져 버린 강릉이라는 장소에 가서 기우제를 지내라는 책임자로 임명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순정공과 수로부인이 월성 지금의 경주를 출발했습니다. 그 하인들 종자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순정공은 강가에 있는 큰 언덕 즉 강릉을 향해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순정공이 출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강릉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어느 장소에 있는 바위를 들렀다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문이 헌화가 원문 속에 쏙 들어가 있습니다. 그 뜻은 자줏빛 배옷 입으신 분께서 지나가는 길에 바위를 들려가자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를 뜻글자로 보고 푼 헌화가 첫 구절 내용에 순정공의 이 지시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옥구라 신베이식으로 향가를 풀다 보니까 우리는 이 뜻을 지금까지도 찾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뭐라고 하냐? 뒷배 바이가세, 뒷배 바이가세. 이 구절을 이렇게 풀고 있는 거예요. 자줏빛 배원 입으신 분께서 바위를 지나가는 길에 들러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내용을 뒷배 바이가세 이렇게 풀고 있는 것입니다. 옥구라 신베이 이래 지난 100년 동안 우리나라 향가 연구자들은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 정도 간단한 풀이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제 그 바위를 한번 찾아가 봅시다. 그 바위만 찾으면은 우리는 헌화가하고 해가의 고향을 찾는 중요한 단서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바위를 찾는 것이 오늘 강의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바위에 대해서 삼국유사라는 역사책은 이렇게 써놓고 있습니다. 화면에 글자가 있습니다. 방유, 석장, 여병, 임해, 고천장. 어렵죠? 뭐 이해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어떻게 풀리느냐? 바위 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바다에 임해 있었다. 높이가 1000길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순정공이 그날 들르자고 했던 바위를 찾게 하는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상당한 구체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생각하실 것 중에 하나가 바다라든가 천길 높이라든가 이런 것은 과장법을 사용했습니다. 서울 한강도 사람에 따라서는 바다처럼 넓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이태백은 시인은 백발이 3000장이다. 머리카락이 3000장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야말로 과장법 중에 과장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는 이렇게 바위봉우리가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다. 이러한 장소가 어딜까요? 혹시 여러분 만일에 그곳이 울산이라고 한다면 경주에서 울산으로 내려오는 길에 물가가 있었고 상당한 높이가 있고 병풍처럼 생긴 큰 바위가 생각나는 게 있으시나요? 만일에 여러분이 짐작하신 게 있다면 벌써 이것은 대형 사고가 시작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터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제 1부입니다. 2부에서는 그 바위로 생각도는 곳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향가의 역사를 바꾸게 대할 향가의 역사를 바꾸게 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기대해 주십시오.